제가 며칠 전에 몽반치의 출생에 관한 그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댓글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이 책에 나옵니다. 요 사만사의 재조명 524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댓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응신 22년이 403년이라고 했어요. 응신 22년에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403년입니다. 2월 5일에 응신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월 말에 응신의 왕후인 중희가 백제에 보낸 사신이 이 백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시로왕이 사신단을 위로하고 이제 후억에 대접해서 보내요. 그 다음에 외국에 3월부터 내란이 발생합니다. 왕이 갑자기 죽고 없어지니까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족들을 비롯한 대세력가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내란을 보고 있던 신라가 5월 달에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외국 원정군을 보내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신라의 침공이 있었어요. 8월 달에 신라군이 철군하고 9월 달에 그 전쟁에 참여한 외국 세력가들의 대한 논공 행상이 있었다. 이것이 403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응신 28년이 404년이에요. 404년 9월에 고구려의 항의 사신이 도착합니다. 외국에 고구려의 항의 사신이 도착을 했다는 건 이건 정확합니다. 왜 404년 9월에 고구려의 항의 사신이 도착했느냐? 그것은 404년 8월에 그 외가 고구려 후방인 대방계를 침공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04년에 외가 수만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대방계에 상륙을 했어요. 반격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어요. 고구려는 놀라 가지고 외국에 사신을 보내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충을 나중에 광개토항 비문 설명할 때 뭐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할 거예요. 그건 다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면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일본서기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등이 나오는데 그 기록들은 일본서기에만 나오고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은 한반도의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간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국한 고구려의 분국, 백제의 분국, 신라 분국, 임나 분국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다 나와요. 그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라는 책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일본 열도는 원래부터 천황가가 다스리던 땅이라 그 내부에 어떤 소국이 있다거나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외국 정부가 일본 열도를 통일하는 것은 북해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통일하는 것은 7세기 초에 소아마자입니다. 그래서 소아마자가 혼슈, 큐슈, 시코구 셋을 통일하고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통일을 못했어요. 자, 이제 영락 10년의 사건을 우리가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100배 건널자라는 얘기는 광개토항 비문에 나와 있는 장국이에요. 그러니까 외하고 백잔을 더한 체제가 백제인 겁니다.
그 목지국을 중심으로 마한 진한 변환의 소국으로 구성된 나라가 백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봤냐면, 백제의 그 담로제를 무슨 뭐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만들었다, 뭐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6세기 무령왕 때 22담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근초고왕 때 담로를 만들었다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담로는 언제 만든 거예요? 담로는 1세기부터 시작합니다.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위만조선과 준왕조선이 있어요. 위만조선은 뭐고 준왕조선은 뭡니까? 네, 위만이 이제 이주해 가지고 준왕이 위만에게 정권을 뺏기고 한우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대동강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 과거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사당을 모시고 그 평양 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 평양 일대로 가가지고 한 100년 정도 그 이제 국가를 유지했어요. 그때 한왕 체제입니다. 한왕 체제인데,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위만조선 사람들이 또 대동강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랑국을 건국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지 않고 지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원문 기록을, 중국 사료 보는데 원문 기록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왕에서 시작된 한왕 체제, 준왕 조선이 한 100년 있다가 낙랑국이 건국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금강유역까지 내려간 것을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한이라고, 마한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금강유역까지 내려 또 100년쯤 하다가, 그러니까 대동강유역에서 100년, 금강유역에서 100년이에요. 한강유역 거쳐서 내려갔겠죠. 100년을 하다가 이 요서에서 바다를 건너온 그 부여인들한테 왕권을 뺏겨요. 그래서 한왕 체제가 무너지고 진왕 체제가 수립되는 겁니다. 그 진왕 체제를 수립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보면은 목지국이에요. 목지국에 진왕 체제가 수립하는데, 진왕 체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국 체제예요. 그 만을 여러 개, 수십 개의 소국으로 나눠 가지고 통치하는데, 그 소국제가 바로 담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왕 체제의 수립이 바로 담로제로 갔어요. 담로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담로제란 목지국의 통치 제도로서 목지국의 출발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이라든가 이런 한성 백제의 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게 목지국 제도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무령왕은 그 목지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무령왕 때 담로가 나옵니까? 목지국 제 여기 보십시오. 제가 보면 목지국의 왕력이 나와요. 목지국이 어떻게 된 나라인가? 목지국이 12대 진왕이 여국, 13대 진왕이 여수, 14대 진왕이 여휘, 그 다음에 15대 진왕이 응신, 16대 진왕이 인덕, 17대 진왕이 이중, 18대 진왕이 반정, 그 다음에 19대 진왕이 윤공, 20대 진왕이 안강, 21대 진왕이 웅략, 22대 진왕이 동성왕, 23대 진왕이 무령왕, 그러니까 무령왕이 23대 진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24대 진왕이 뭐 성왕,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지국이 외국에 80년 갔다 오는 거예요. 응신부터 웅략까지 80년 전도했다가 다시 백제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한일 고대사의 핵심 사항입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전라도 천년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동성왕 내의 요서를 비롯한 중국 동부 지역에 태수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북이오고 전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라도 천년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동성왕이 자기 코앞에 있는 영산강 유역 하나도 통치를 못하면서 먼 요서를 통치하고 중국 동부를 통치하고 바다 건너 북이오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도 천년사가.
이 부분을 쓴 사람은 이제 뭘 모르는가?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봤느냐면은 과거에 어떤 역사학자가 일본 서기관 응신이나 인덕대, 그것도 응신이나 인덕대인데 막 백제, 그 신라, 임나 등을 이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응신과 인덕대 외국 정부는 그 지금의 오사카를 비롯한 나라 그 일부 기내 지역 조금 통치했는데 먼 바다를 건너가지고 뭐 백제를 통치하고 신라를 통치하고 임나, 터무니없는 기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신이나 인덕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 다 한반도에 있어요. 물론 외국으로 건너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응신과 인덕의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한반도에 있어요. 주력은 한반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분이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동성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왕 때 어떻게 합니다? 외국 왕실이, 외국의 세자가 지금 막 백제로 건너온 거예요. 그게 동성왕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백성, 아니 동성왕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 외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왕 군대도 아직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국 왕자, 그 왕실이 지금 백제로 막 건너와가지고 백제를 인수하는 거예요. 다시 영산강 유역이라든가 요서라든가 이게 백제고, 동성왕은 외국에서 온 정부가 막 백제에 도착해서 지금 백제를 인수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동성왕이 뭐 영산강 유역 자기 코앞서 못 통치면서, 이건 이제 한일 고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락 10년에 대규모 이제 피난민들이, 영락 9년, 10년, 11년 대규모 잔국 토벌로 인한 대규모 피난민들이 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왕실이 건너갔으니까 신라 가야 땅에 운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혼란이 발생하고, 그래서 신라의 내무리사금이 고구려의 협조를 청해요. 그래서 고구려 보기 5만 내군이 내려오는 겁니다. 고구려 5만 내군이 내려오는데, 그 당시 가야 신라 땅에 가득 찬 백제 피난민들을 지휘하던 사람이 백제 궁궐왕과 백제 아즈왕인데, 이때 이제 궁궐왕과 아즈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이제 광해토왕 비문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고구려에 도착하니까 그 외인들이 맞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바로 성을 내놓고 땅을 바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작컨대 궁궐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구려군에게 맞서지 마라, 바로 후퇴하라 얘기를 하고, 고구려군한테 가서는 우리 피난민들이 싸울 사가 없다, 우리 그냥 바다 건너가게 놓아둬라, 뭐 이런 서로 약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뭐 그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개로왕 국서가 보여주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고구려 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부여에서 나와가지고 수백 년을 형제처럼 잘 살다가, 아 이렇게 이게 무슨 짝이냐, 우리가 서로 죽이고 죽고 이래 쓰겠느냐, 피난민들 뭐 비무장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해치지 마라, 우리 바로 그 외국으로 건너갈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고구려군이 이제 그런 줄 알고 돌아갔는데, 목적 정부가 다 외국으로 간 거 아닙니다. 일부는 한반도에 남아가지고 영락 14년에 반격을 하는 거예요. 반격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대방계에 상륙작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냐면, 그 외의 대방계 침공은 백제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겁니다. 틀렸어요. 그 외가 바로 백제인 겁니다. 외와 백제안이 합헌 정치제도가 백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받고 나서 고구려가 놀래가지고 항의 사신을 외국에 보낸 겁니다. 외국 가보니까 어때요? 왕은 죽고 태자가 사신을 영접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태자는 아무 힘이 없고 하는 얘기가 화를 내면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아있는 아직 건너오지 않은 그 목중 세력이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해서 대방계를 공격한 것이지 뭐 우리 누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 힘이 없었어요. 겨우 내전 수습하고 신라가 공격을 이제 막고 왕은 아직 공립도 안 되고 힘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대방계를 치겠습니까? 이제 고구려 사신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서 황개토왕한테 상황을 얘기했겠죠. 외국이 이런 상황이고 외국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406년 이 겨울에 고구려 복이 5만이 남아해가지고 407년 1월에요. 영락 17년의 전쟁은 407년 1월입니다. 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락 17년절 보면 전쟁 상대가 그 마무리되어 있어요. 글자 안 보입니다. 그게 세 가지 게 있어요. 첫 번째 백잔이라는 글자가 지워진 것이다. 두 번째 무슨 연나라 연자가 지워졌다. 세 번째 외라가 지워질 것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외입니다. 그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전부 다 똑같아요. 외가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방계 수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 반격하고 그 다음에 영락 17년에 다시 한반도 남부에서 수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와 전쟁했던 세력이 407년 2월에 한성백제에 나타나는 겁니다. 407년 2월에 한성백제에 나타나는데 그게 백제의 부여시 출현이에요. 여신을 비롯해서 아마 그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여신만 기록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는 비왕, 여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407년도에서는 뺀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신 22년이 403년이고 응신 28년이 404년이에요. 광개토왕 비군은 나중에 다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응신 25년이 있어요. 응신 25년이면 있을 수가 없는 해요. 있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응신 25년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그 아들 구이신이 왕이 되었다. 이게 420년입니다. 백제 직지왕 전지왕이에요. 전지왕이 죽고 구이신이 되었다. 여기에 왜 420년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서기 원칙적으로 해가 있고 달을 쓰는 거예요. 해를 달. 달은 없습니다. 왜 기록이 달이 없죠?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목만치가 백제 국정을 잡았다. 그 다음에 왕모와 간음하여 무례하였다. 무례한 일이 많았다. 왕모와 간음에 무례하였다. 그래서 천왕이 듣고 이를 불렀다. 소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이게 왜 이상하지?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천왕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03년 영신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뒤에 백제에게서 말하기를 목만치는 목락은 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 신라인 부인을 얻어 나갔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뒤에가 맞는 거예요. 뒤에 목만치는 목락은 자가 신라를 칠 때 만난 여자로부터 난 이게 맞는 것이고 그럼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맞는 겁니다.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원사료에는 목만치가 없었을 거예요. 목만치가 없고 아마 다른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 그걸 이제 갖다 빼고 목만치로 해서 앞에 집어넣은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해를 응신 25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걸 집어넣었는데 이제 댓글은 뭐냐면 그러면 이 기록의 원본이 뭐냐 이거죠. 원본. 이 무례한 사람이 목만치가 무례하다고 하면 본래 무례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20년 기록이 이쪽으로 왔는데 원사료가 뭐였는 거죠. 옮겨오기 전에 기록이 뭐였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댓글은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보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그 일본서기 주에는 뭐라고 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개로왕 21년 쪽 475년입니다. 한성이 멸망할 때 문조왕과 함께 웅진으로 남아한 인물이 목현만체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성이 신공황후 섭정 49년 그리고 369년 틀렸어요. 369년이 아니고 227년입니다. 이런 걸 틀리면 안 됩니다. 예, 3월 이후의 3월은 맞아요. 삼국사기 요거 비율 탈이 맞습니다. 3월이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두 기록을 결합하여 목만치의 생존 연대를 헤아려보면 목만치는 100세 이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일본 서기 신공기 및 응신기 몫이부자 관련 기사를 일반적인 간지 추정법인 2간지가 아닌 3간지를 내려 이해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한편 목만치와 목현만치는 동명이인으로 서로 다르다고 본 견해들이다. 이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안 되는 거죠. 뭐 주갑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본 서기를 못 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본 서기는 뒤에 그 나오면은 그 기록이 다른 데 있는 거 봐가지고 다른 데 있으면 뒤에 기록이 맞고 앞에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신공 섭정 49년을 369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이 책의 가장 큰 흠이 될 거예요. 이게 227년입니다. 삼국사기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후한세에도 나오고 삼국지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연도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20년 사건의 원래 자리를 가봐야 돼. 최초에 저 물에 있다는 인물이 누구인가? 원래 자리를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서기의 420년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일본 서기의 420년이 어디입니까? 책을 보면 아무 책이나 없고 마찬가지 뒤에 연표가 나와 있어요. 연표가. 그래서 420년이 일본 서기 어느 왕 몇 년인가를 보는 겁니다.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420년 눌지왕 4년 신라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8년 풍발 12년. 아니 고구려 왕력에 왜 풍발 12년이 나옵니까? 이 책을 보면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신 원년입니다. 그 다음에 남가야 김해가요 금관가야 좌지왕 14년 그리고 일본 서기 인덕 41년이에요. 인덕 41년이 420년입니다. 그러면 일본 서기를 펴고 인덕 41년조에 도대체 그 무례한 목만치 대신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인덕 41년 3월 달까지 있습니다. 이건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기각 승례를 보내 백제에 보내 처음으로 국군 나라 군이에요. 국군의 경계를 나누어 상세하게 향토 소출을 기록하였다. 백제 내정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때 백제 왕족 주군이 무례하였다. 주군이 무례한 것은 이거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국권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이건 목만치게 무례했다 하더니 여기는 주군이 무례했네. 이 때문에 기각 승례가 백제왕을 책하였다. 백제왕은 두려워하여 쇠사슬로 주군을 묶어서 습진을 딸려 보냈다. 이 백제왕족 주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왕족 주군의 기록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응신 25년도에 넣어서 이 주군 대신에 목만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제 왕비 삼국사기를 보면 팔수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팔수부인과 무례했다는 사람은 목만치가 아니고 백제 왕족 주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4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407년에 부여시들이 와가지고 백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416년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서 그 전제왕 책봉이 백제라 최초의 책봉인데 그것도 이 부여시 사신이 갔어요. 부여시 출신 사신이 딱 동진에 가더니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근초고왕이나 근구수왕 얘기는 안 해요. 하지 않고 옛날 자기 목지국 왕들 얘기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구왕, 뭐 여휴왕 이런 사람 책봉받았는 이런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부여씨가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사실을 보낸 겁니다. 그 백제 사실은 부여씨 아니면 목씨 아니면 사씨 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제왕이 죽으니까 이제 해씨 왕조가 몰락하게 생겼어요. 왕통이 몰락합니다. 근초고왕, 근구수왕, 심리왕, 진사왕 쭉 다 해씨였어요. 그러니까 백제 해씨 왕조가 멸망에 생긴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왕비가 왕실을 지키려고 주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주군과 손을 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백제란 나라 해씨 왕족을 지키려고 지금 왕비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국으로 천두원 목지국은 이 부여씨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군이 왕비와 손을 잡고 백제를 지키고 있는데 결국 그 노력도 실패했어요. 그 모든 노력 헛되이 결국 해씨 왕통은 끝나요. 그 왕비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해씨 왕통이 끝나고 백제 목지국 왕성인 부여씨 왕조가 들어서요. 백제 왕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비왕입니다. 백제 번기 최초의 부여씨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영락 14년에 대방계 공격, 영락 17년에 고구려와 대전쟁을 지휘한 당시 외의 지휘부입니다. 지휘부가 백제의 왕통을 장악하고 부여씨 왕권을 연 겁니다. 그래서 왕모와 뭐 무례했다, 왕모와 그다음에 뭐 가름했다, 무례했다 한 것은 이제 목만치가 아니고 이제 죽은 기록인데 사실은 해씨 왕조 멸망을 앞두고 왕실이 싸우는 거예요. 이 부여씨에게 왕권이 안 넘어가게. 그래서 왕비가 주군과 손을 잡고 싸웠어요. 근데 왕비의 친정 어땠느냐? 왕비의 친정은 별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이신왕이 전제왕의 장자예요. 장자라는 것은 앞에 전제왕이 공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엄청난 대세력과 따르면은 공립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 구이신왕을 전제왕의 원자라서 그 원자 장자라고 쓴 거 보니까 왕비 집안이 그렇게 막강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막강한 집안이면은 주군과 손잡지 않고 친정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왕실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장자라고 볼 때 전제왕은 공립은 안 됐고, 그리고 팔수 부인은 그렇게 힘이 강력한 대세력과 딸은 아니었다 이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비가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기록이에요. 처절하게 싸운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응신 25년지에 나와 있는 그 왕후 기록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댓글에 보면 고조선이라든가 낙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대성동 고분을 하고 있는데 고조선 쪽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조선 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전라도 천년사에도 고조선 쪽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마치는데 만일에 가정입니다. 이 왕비가 전제왕 왕비가 제 동영상을 혹시라도 보았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제 생각이지만 1600년 만에 나를 이해하는 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평안히 눈을 감아도 되겠다.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